1952년 7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상공에서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기묘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그리고 펜타곤이 모여있는 국가 권력의 중심부. 바로 그 위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다수의 비행체가 출현했고 그 물체들은 군 레이더와 민간 레이더에 동시에 포착되며 전투기마저 따돌려버리는 불가능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워싱턴 UFO 대침공 사건이라고 불리며 미국 정부 역사상 가장 큰 당혹을 안겼던 미확인 비행체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1952년 7월 19일 밤 워싱턴 내셔널 공항의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해리 반일은 레이더 화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항공기는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궤도를 유지하며 이동하지만 이 물체들은 마치 공중에서 튀어오르듯 빠르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정지하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급격하게 꺾이며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였습니다. 속도는 시속 160km에서 순식간에 1만 1000km에 이르기도 했고 다시 시속 0km까지 떨어지는 이 기묘한 움직임은 당시 미국의 항공 기술로는 절대 구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오류라고 넘길 수 없었던 반일은 즉시 보고했고 워싱턴 공항뿐 아니라 앤드루 공군기지에서도 동일한 신호가 포착되어 이 신호가 단순한 레이더 고장이나 착오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시간이 자정을 넘어가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워싱턴 상공을 오가던 민간 항공기 조종사들이 실제로 눈으로 이상한 빛을 보았다고 신고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조종사는 푸른 빛을 띤 물체가 비행기 바로 위를 따라다니며 현란하게 움직였다고 말했고 또 다른 조종사는 노란빛을 내뿜는 작은 물체가 자신들의 기체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갑작스럽게 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빛들은 특정한 패턴 없이 자유롭게 움직였으며 심지어 백악관과 의사당 주변에서도 동일한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기묘한 현상은 민간과 군 양쪽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고 공군은 즉시 대응 준비에 들어갑니다. 새벽 3시 앤드루 공군기지에서 F-94 요격기 2대가 급히 이륙합니다. 하지만 전투기가 워싱턴 상공에 가까워지는 순간 레이더에서 UFO 신호들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가 돌아갔을 때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시 나타나는 이 현상은 UFO들이 마치 군의 움직임을 알고 있는 듯한 행동이었고 조종사들은 아무런 대상을 확인하지 못한 채 기지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전투기가 착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UFO들은 다시 레이더에 나타났고 워싱턴 상공을 천천히 이동하거나 갑작스럽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관제센터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군 내부에서도 크게 논란이 된 부분이었고 보고서를 작성했던 조종사는 우리가 접근하면 사라지고 멀어지면 다시 나타났다. 그것들은 우리보다 빠르고 더 높이 날며 더 민첩하게 움직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다시 워싱턴 상공에서 미확인 물체들이 나타납니다. 1952년 7월 26일 첫 번째 출현보다 더 많은 물체들이 레이더와 육안 관측으로 동시에 확인되었고 이 물체들은 파란빛, 오렌지빛, 노란빛을 번갈아 내뿜으며 수도의 밤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전투기 2대가 또다시 급히 출격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UFO들은 접근하는 순간 사라지고 전투기가 떠나자마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이상한 움직임을 반복했습니다. 이 시기 목격자들의 진술을 보면 UFO들은 직선 이동보다 좌우 미끄러지듯 움직이거나 정지 상태에서 갑자기 초고속으로 사라지는 패턴을 보였다고 하며 어떤 물체는 고도 1만 피트에서 2만 피트까지 몇 초 만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자연광이나 기상현상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단순한 착시라고 보기에도 여러 레이더와 많은 조종사들의 관측이 일치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국 주요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일면에 실습니다. 워싱턴 상공을 뒤덮은 미확인 비행체 전투기 출격했지만 놓쳤다.
백악관 인근까지 접근한 의문의 물체들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과 방송을 가득 채웠고 미국 전역에서 UFO 공포가 커져갔습니다. 특히 수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은 더 컸고 정부는 급히 진화에 나서야 했습니다. 결국 미국 공군은 즉시 대형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때 발표된 내용이 바로 온도 역전층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공군은 워싱턴 상공에서 발생한 미확인 비행체의 정체는 온도 역전층 때문에 레이더에 허상이 잡힌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온도 역전층이란 지면 근처의 공기보다 상층 공기가 더 따뜻해지면서 레이더 신호가 기묘하게 굴절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현상이 레이더 화면에 유령 신호를 만들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의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곧바로 반박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공항과 앤드루 공군기지 그리고 또 다른 FAA 레이더가 동시에 같은 지점에 물체를 포착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민간 항공기 조종사들이 눈으로 직접 빛나는 물체를 보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전투기가 접근하면 사라지고 멀어지면 다시 나타나는 지능적 패턴은 온도 역전층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공군의 발표는 사건을 더 모호하게 만들었고 정부가 진실을 감추려 한다는 의혹을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UFO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나타났던 위치였습니다. 백악관, 의회, 펜타곤이 모두 포함된 워싱턴 중심부는 미국 군사정치 권력의 요지이며 이곳의 상공을 무언가가 자유롭게 드나든다는 사실은 국가안보 체계가 뚫린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적국의 첩복이라면 미국의 안보 시스템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고 만약 그것이 지구 밖에서 온 존재라면 미국은 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응할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은 UFO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프로젝트 블루북을 더욱 강화했고 이후 수많은 UFO 사건들이 이 프로젝트에 기록되며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가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UFO 사건은 단순한 목격 사례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UFO 현상을 공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전환점이었던 셈입니다. 1952년 워싱턴 상공에서 벌어진 이 기묘한 사건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도 역전층, 기상현상, 레이더 오류, 혹은 집단 착각이라는 설명들은 여전히 의문을 남기며 여러 군사 보고서와 조종사들의 진술은 사건의 진실을 더 오리무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날 밤 워싱턴의 하늘 위에서는 분명 어떤 지능적 움직임을 보이는 미확인 물체들이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도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우주에서 혼자인 걸까?